앞서 설명에서 4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국왕의 제의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영실 나왔죠? 뭐 장영실, 이천 하면은 다 세종대왕 때 그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종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물시계인 자경루, 자동시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종대에 그런 여러 업적이 선지로 나와 있는데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세종 때 이제 집현전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죠. 이거는 바로 이제 경연을 주관을 하면서 뭐 왕에게 학술적 자문을 하고 뭐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기능이 이제 홍문관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종대에 이제 1420년에 설치가 되었고 여기 학사 출신들이 한글 창제라든지 많은 세종대의 그러한 문화적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세종하면 자주적인 게 생각이 나죠. 농사직설, 자주적인 농서 1429년 정초 변호물 등 시켜서 현지 촐로들의 경험담을 적은 그런 것이죠. 자주적 역법서 칠정산 내편 예.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칠정산 내편 특히 칠정산 내편 같은 경우는 도성인 한양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우리한 자주적 역법서이다. 그 다음에 주자소에서 갑인자, 예, 이제 갑인자가 이제 이제 바로 세종대 대표적인 금속 활자인데 탈착식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것이 어, 용이하면서도 글자가 아주 아름다워서 능률도 굉장히 오르는 그러한 아, 금속 활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예. 그래서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화통도감은 1377년 우왕 4년에 설치했는데 누가 건의했냐면은 이제 화포로 유명한 사람 최무선이 건의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포대첩에서 이제 크게 외선들을 대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왕대가 되겠죠. 고려 우왕.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아, 예. 다음 11번. 자,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선의 통치 기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악장 가사에 실린 상대 별곡으로 상대라는 것은 관리를 감찰하고, 자, 조선의 감찰 기구 장관은 대사원이다. 바로 사헌부가 되었죠. 사헌부가 되겠죠. 자, 사헌부는 감찰이 주된 기능이고 또 사관원이 있죠. 왕께 충고하는 아, 간쟁을 하는 이제 이 사원부와 사관은 이제 양사로서 대간 기능이 있습니다. 대간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비판 기능인데, 자, 아, 서경, 간쟁, 공박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서경이라는 것은 오품 이하의 관리의 임면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이죠. 예. 또 법령을 개폐한다든지 간쟁은 뭐 왕께 충고하는 것이고 공박은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이 기능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홍문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홍문관은 왕이 경연을 담당해서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세 기구가 이제 뭐 어떤 부당한 비리 이런 것 등이 있으면은 이제 상소를 올리는 이제 이른바 언론 3사라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사헌부에 해당되는 등이 대관 기능이니까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오품위하의 관리 임명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은대라고도 불렸다. 자, 이것은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바로 이제 승정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왕명 출납을 담당하죠.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개성하였다. 이게 바로 홍문관이 된다고 그랬죠. 서걸 출신들이 여기에 검토관의 기능이 됐다. 정조 때 세운 이제 학술기구인 규장각이 되겠죠.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국정기구로 성장한 것은 이제 비변사가 되겠죠. 원래는 말 그대로 변을 대비한다. 국가의 국경지대의 어떤 외적 이런 국방 문제를 다루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1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은 무슨 조선시대 옥당이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이제 경연을 담당하면서 왕의 학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다른
두 기구와 함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언론 3사, 사원부 사관원과 3사로 불렸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수도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가 되겠죠. 한성부는 이제 기능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외직 지방관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경관이 됩니다. 수도에 있기 때문에 경관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도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검사관의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이 됐다. 이거 정조 때 설치된 규장각.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정관을 총괄하였다. 이거 비변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왕이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 강상, 삼강 오릉 등 뭐 이러한 강상제를 처결하는 거 왕명 사법기구인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평양에 부임한 뭐뭐뭐다.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리고 종이품이상 고의가 됩니다. 바로 조선 팔도의 책임자인 바로 관찰사가 되겠죠. 바로 지방 팔도의 최고 장관으로서 밑에 이제 그 부, 목, 군, 현의 그 수령들을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감독을 해야겠죠.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사법, 재판도 하고 군사적 기능도 뭐 병마전도사도 겸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겠죠. 관내 군연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전력을 평가했다. 자, 나머지 들어가죠. 간관, 왕께 충고하는 그런 간관으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사관원이 이제 주된 것이 되겠고요. 뭐 사원부도 뭐 부수적으로 같이 양사로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겠죠. 서경뿐만 아니라 이런 대간 기능.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육조 직계라는 것은 왕, 그 다음에 의정부가 이제 국정을 총괄하고 이제 육조로 이어지는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겠죠. 국정을 총괄하는 호장, 기관, 장교, 통인도로 분리된 것은 지방의 실무직을 담당하는 향리가 되겠고요.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향소의 품관을 감독하였다. 이것은 수도에 거주하면서 거경 고위 품관이 되겠죠. 그래서 유향소의 품관, 유향품관이죠. 그 고향에 있는. 그러니까 경제소가 자기 출신지 그 유향소가 있겠죠. 어떤 향촌 자치기구인 그 감독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위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족들이 되겠죠. 지방에.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4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입학하는 자, 세자가 입학하는 것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바로 뭐죠? 성균관이 되겠죠. 자, 성균관, 향교,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 수도에는 이제 사학이 있죠. 숫자로 하는 게 아니네요. 사학.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에 이제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교육기관으로 이제 뭐 서원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성균관은 이제 국가 최고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생진과, 그러니까 생원진사과의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대과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이제 향교나 사학은 이제 그 지방의 어떤 중등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고 성균관이나 향교, 사학, 서원 등은 다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이 있지만 뛰어난 이제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 기능도 같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인데 성균관이나 향교 이런 등에 보면 대성전 영역과 명륜당 영역이 있는데 대성전이 공자와 그 제자들 뭐 이러한 제사 기능이 있다면 명륜당에서는 이제 강학을 하는 것이죠. 교육을 받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러죠. 전문 강좌인 칠제가 운영이 됐다. 이거는 이제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이제 국학,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국자감이 되겠죠. 고려 중기 이후 최충의 문헌공교 등 사학 12도가
너무 뛰어난 성적을 거두니까 과거에서 정부에서 이 관악지능책으로 국하에 여기 전문 강좌를 이제 칠제, 뭐 최충의 구제처럼 전문 강좌 칠제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무학제 포함. 그다음에 전국의 부목 군현에, 그러니까 전부 다 설치된 것은 바로 향교가 되겠고요. 이 향교에는 중앙에서 교수진을,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고, 예, 또 뭐 이제 토지도 주었죠. 자, 그 다음에 한어나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것은 이제 사역원이라는 이제 관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방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여기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성정 영역, 명륜당 영역, 예, 등등등이고, 부목군연 하나씩 둔 거 다로 향교가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교수진을 파견을 하고, 이제 토지도 준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교수라든지 훈도 이런 것 등을 파견했고요. 그 향교에서 성적 우수자는 이제 그 소가에서 이제 뭐 초시 같은 것을 이제 면제해주는 뭐 그러한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라죠.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했다. 이거는 지방 사족들이 운영하는 향촌 자치구인 유양소가 되겠죠.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례를 감찰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환하죠.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이거는 관악이 되는 것이죠. 관립. 예. 사림 세력들이 주로 설치한 것은 뭐 서원 같은 것이 되겠죠. 예. 소가의 합격해야 입각 자격이 주었다. 생원 진사를 자격을 하는 거. 이건 성균관이 되겠고, 흥선 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된 것은 바로 서원이 되죠. 사익서원 47개백은 다 철폐됐죠. 자, 정답은 5번.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1543년에 설립한 것이 바로 최초의 서원인 바로 백운동 서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원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원은 이제 사설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성균관, 향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교육도 있지만 이제 선현들을 제사드리는 교육 플러스 제사의 기능이 있고, 사설 기관이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액서원이 되는데, 그러면 국왕이 직접 현판을 주고 토지와 노비 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뭐 폐도 많이 있죠. 예. 이거 뭐 국가가 지원하니까 이제 지방, 그러니까 이제 뭐 의기양양해지면서 이제 지방에서 텃세 부리고 재정을 좀먹게 되겠죠. 백성들을 수탈하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붕당 정치의 온상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전국의 부목군연이 하나씩 설립이 되었다. 이거는 향교에 대한 설명이고,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로 지냈다. 이건 성경관에 대한 설명이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 이건 향교고, 유학을 비롯하여 율, 서, 산학 등을 교육하였다. 자,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은 유학만 교육을 했는데,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죠. 고려시대 국자감은 이제 크게 유학부와 기술학부, 그러니까 유학과 기술학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균관의, 이건 이제 고려시대의 그러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기술학부. 국자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국 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제하기를 충신이 힘을 합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공이 분수에 넘치게 뚜렷한 공시가 행하였다. 그래서 내 어찌 공은 없이 곁대에 기록된 것을 국시로 개선했으니까 추가로 해서 공권을 맑게 하라. 자, 과장된 위훈을 삭제하라. 뭐 이렇게 되시죠. 위헌 삭제와 관련된 것인데, 자, 이것은 기묘살인, 기묘사에 희생이 됐던 바로 뭐 조광조 등 그러한 신진 그 사림들이 되겠죠. 조광조 일파 등. 그래서
이제 이 훈구파가 바로 이 위훈 삭제의 그 대상이 되는 이제 과장된 공을 세운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국왕의 어떤 신임을 얻고서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이제 침해하게 되자, 이들이 이제 뭐 이제 기묘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종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초위왕, 주자랑 초자를 합치면 이제 조가 되죠. 조씨가 왕이 된다 뭐 그런 것인데, 뭐 나무님의 꿀을 발라서 뭐 그렇게 궁궐에 뭐 하여튼 이런 것이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조광조의 그러한 끊임없는 개혁에 대해서 이제 중종도 약간 좀 실증을 내고, 어떤 훈과 살인 간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기묘사한테는 이제 살인들을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쪽이 되는 것은 이 훈구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 남곤이라든지 심정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남군 등의 고변으로 조광조 일파가 축출했다. 바로 기묘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 예, 이것은 이제 그 서인과 남인 사이의 어떤 붕당 간의 어떤 갈등이 폭발한 것인데, 정열입은 이제 서인에서 동인으로 이제 갈아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반 혐의로 인해서 서인에 의해서 크게, 서인 정철 등에 의해서 크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2년 뒤에 세자 건조 문제로 이번엔 또 서인 정철 등이 몰락을 하자 동인 쪽에서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해서 강홍파가 갈라지면서 강경파가 북인, 옹건파가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자, 이게 이제 1547년 이제 이른바 그 1545년에 이제 을사사라는 최대 사화가 있었죠. 그 사화의 연장선 속에서 자녀 살인들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훈구파들이 이제 뭐 벽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 등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이연적 등 그러한 사람들이 살인들이 이제 크게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성 등이 처형되었다. 조의제문 사초 문제 갖고 나오는 거, 이게 연산군대 최초의 사화인 무호사화가 되겠죠. 1498년 공신책봉에 불만을 받고 인조 반정 과정에서 불만을 받고 이괄이 1624년에 난을 일으켰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어쩌고저쩌고인데 정암 선생, 이 정암이 바로 조광조가 되겠죠. 기묘살인 중심인물. 자, 바로 이제 기묘사에 된 것인데, 당시 조광조 등 이제 사림들은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훈구의 기득권을 건드린 바로 위훈 삭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혈량과 추천제죠, 일종의. 이걸로 이제 사림들이 많이 등용이 되고, 도교 행사와 관련돼서 이제 소격서, 초제를 주관한 소격서를 폐지할 것, 뭐 사림들이 뭐 많이 하는 향약, 뭐 소학, 보급 뭐 이런 것 등등등등. 예. 그다음에 뭐 박랍의 폐단 뭐 이런 거 없앨 것, 뭐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묘사는 바로 이 위훈 삭제 등에 대해서 훈구 세력이 반발의 원인이 되었죠. 대표적인 사람 남건 심정 꼭 알아두고요.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돼서 이러한 사초 문제가 원인된 것은 바로 무오사화이죠. 연산군 때 1498년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바로 인조 반정이 되죠. 북인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1623년 인조와 서인 정권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유니밀파, 대윤인 유니밀파가 제거되는 것은 바로 을사사죠.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전임 인종의 외척인 대윤 유님과 현직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등 소윤 간의 갈등 속에서 대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연루가 돼서 희생을 하겠습니다. 상황의 복이, 여기 상황은 이제 단종이 되죠. 성상군들이 일으킨 거 바로 사육신 사건이죠.
세조 때. 이제 그 이 사육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 집현전 출신들이 많아서 집현전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19번 가와 나 사이식 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유재강이 나오고 자 유재강이 하루는 김종직 그의 문제에서 조의제문 이것을 제자인 김종직이 사초에 넣었어요. 이거 바로 사초 문제 조의제문 가리는 거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죠. 연산군 때 있었던 1498년. 자 그 다음에 조광조가 전국공신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위훈 삭제와 관련된 것이죠. 예. 결국 이걸로 인해서 김효사로 결국 희생이 당했죠. 이게 1519년.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정치적 격변 사건은 무오갑자 김효 을사사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사화가 나오겠죠. 자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던 두 번째 대규모 사회로서 자신의 생모인 이제 패비 윤씨 사사 사건 성종돼 있었던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은 이제 살인뿐만 아니라 이제 한명회 등 훈구 세력들도 같이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위협을 느끼고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 훈구 세력들이 이제 그 중종 반정을 박원종 등 중종 반정이 이제 얼마 있어서 곧 있게 됩니다. 이 중종 반정 공신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유훈삭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506년에 있었으니까. 자 나머지 보죠. 양재역 벽서 사건은 을사사의 그러한 연장선속의 그러한 사림에 대한 탄압이랬죠. 1547년 명종대에 있었죠. 다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다. 동서분당 선조가 즉위한 이후에 사림이 이제 완전히 중앙정계를 장악했는데 2조 전락 문제를 놓고서 기성사림, 신진사림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겸을 중시하는 서인과 신진 김효를 중시하는 동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1575년 선조 때 있었습니다. 성상문 등이 상한국 일개에다 채용됐다. 사육식 사건이죠. 1456년 공신책봉에 불만고 이관이 반란을 일으켰다. 1624년 20번 가에서 라 사건을 순서대로 옳게 대하는 것은 그럼 뭐 이거 뭐 4대 4가 되겠네요. 4개니까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이 중에서 어머니 그만 연산군이고 어머니의 패비 윤씨 사사 사건 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고요. 1504년 어쩌고저쩌고 김종직의 조의제문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최초의 사화인 면상군대 무오사화 사초 문제 관련했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관련된 거 무오사 자 어쩌고저쩌고 자전 이게 문정왕후인데 자신의 오라비인 이제 윤원영 이게 소윤이죠. 뭐 소윤 대윤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거 명종돼 있었던 을사사화 자 조광조가 어쩌고저쩌고 조광조를 내쳐라 김효사화죠. 1519년 무어갑자 김효을사니까 나가 라다가 되겠네요. 나가 라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면 조명연합군 일본군 나오고 그럼 뭐 이거 임진은 아니죠. 자 그 평양선 탈환 자 임진왜란 중에서 이제 중요 전투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뭐 이순신의 뭐 수군해전이라든지 뭐 의병 이거는 뭐 따로 정리하겠지만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자 1593년 1월에 평양선을 조명연합군이 이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한 명군이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벽제관 전투예요.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일본군이 이제 의기양양할 수 있는데 1593년 2월 말경에 이제 행주 대첩으로 또 권율이 이끄는 우리 조선군이 일본군을 박살을 냅니다. 그 이후 이제 봄부터 1593년 봄부터 지리하게 이제 명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강화 회담이 계속 추진이 됐다가 뭐 안 되면 이제 정유진환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되겠고,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뭐뭐냐? 김시민, 진주 목사 김시민의 진주 대첩. 1592년 10월. 그 전에 이제 이순신의 유명한 해전인 한산 대첩.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권율 장군이 이룬 이제 1593년 2월에 행주 대첩. 이것을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것이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것은 바로 병자호란 때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1636년에 유명한 그 주전파의 당시 병자호란 당시 그 김상헌이 있죠. 김상헌의 형제인 이 김상룡이 이제 이제 부절이라고죠. 국왕이었던 신위, 저 부절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선 왕실의 또 신위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비빈들과 강화도로 갔는데, 이제 그 청군이 이제 들어오자 이제 그 폭약을 터트리면서 못 가져가게 순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수 일입된 영골산성 평부 의주 쪽에서 항쟁을 했다. 이건 이제 정묘호란 때죠. 1627년. 최영의 홍산전투, 이거는 이제 우왕 때 이제 왜구를 물리친 유명한 전투이죠. 1376년. 예. 여기 홍산은 이제 충남 부여고,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보했다.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이종무를 시켜서 이제 정보를 했죠. 예,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22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다하는 것은 이순신 수군의 활약인데, 자, 이순신 최초의 승리가 바로 1592년 5월에 옥포해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동년 7월에 한산도 대첩, 합객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정유재란 이후에 괴멸된 수군을 다시 재건해서 1597년 9월에 유명한 명랑 대첩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하면은 이제 최초의 옥포,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최후의 해전, 1598년 11월에 노량 대첩,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그냥 가나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22번.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대. 이 전쟁에 피하여 청해 인질로 갔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등등등.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네. 자, 이게 3점짜리예요. 자, 3점짜리면 좀 긴장을 하는데 의외로 답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병자호란이 아닌 거를 고르면 돼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괄의 발렌사에게 도성을 정했다. 이거는 이괄의 난이죠. 1624년이고 이거는 뭐 1636년이고, 곽재우 고병 등 의병장, 곽재우 홍의장군, 이거 다 그 임진왜란 때 활약하던 인물이죠. 자, 김준령이 근황병을 끄고 관계사실, 이거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일단 제껴보세요. 자, 외적의 침입에 대응한 임시기로 비변사가 처음 세졌다. 이거는 삼포외란 이후에요. 직후. 삼포외란이 1510년에 있었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에 편지된 훈련병이 설치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 중에 1593년에 설치됐죠. 외적을 효율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뭐 잘 모르면 이 기회에 정리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김준령이 그놈이고 수원 광교산 쪽에서 항전을 했다. 뭐 정도,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조선 전기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